김기태 변호사 새롭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박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을 임명을 하면서 검찰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관련된 정영국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의 노고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오늘 청와대 기자들이 정영국 대변인에게 검찰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정영국 대변인이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정영윤 대변인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밝혔다는 취지잖아요. 우리 대통령 마음을 정영국 대변인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또 하나는 이제 재밌었던 게 차은택 변호사가 검찰이 수사 굉장히 잘하고 있다, 자기가 보기에. 네. 그러면서 정작 차은택에게 제기된, 기소된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국정농단은 다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횡령 10억, 그것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수사 잘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저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건 립 서비스 차원은 아니고, 대통령께서 그 3차 담화문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유죄가 맞는 거예요. 검찰의 조사에서. 뭐 최순실, 안종범. 나는 정말 공적인 국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심을 먹고 딴짓한 거는 맞는데 나는 무죄이기 때문에 나는 무죄이다. 그런 면에서 당신은 빼고 다른 사람들의 그 단죄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았다. 이런 일종의 유체 이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고맙 생각하지 못했던 해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고맙다라는 말을 두고서 그냥 시중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는 뭐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비아냥거림의 고마움이다. 아니면은 나를 검찰 수사를 안 받게 해줬음에 대한 고마움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해석이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께서 이번에 검찰 수사에 네.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으면 말을 뒤집은 알아야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늘 하는 게 방탄국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검찰에서 출석하라고 그러면은 뭐 국회를 핑계 삼아서 네. 이번에 대통령이 보니까 방탄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 대통령직이란 걸고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말이 대면 조사지 그게 검찰에 소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갖다가 거부한 거 아닙니까? 방탄 청와대로. 그런 측면에서 고맙다라고 이런 말씀하실 때는 아니고 저는 검찰에 수고했지만 좀 아쉬운 게요. 처음부터 국정농단의 부분에서는 정말 중간 몸통이라 할 수 있는 김기춘, 우병우. 그 다음에 고영태 씨는 왜 그렇게 그 폴리 파견이 잘 됐는지 지금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일단 국민 여론을 좀 생각했으면 쓰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했는지 대변인이 고맙다고 했네요. 자, 지금 근데 저 국민의당 발로 속보가 한 가지 나왔는데 이게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대표가 왜 혼자 이러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아까 이 의원께서 네. 저게 박추미애 대표의 어떤 독자 행동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어떤 그 야당의 한 또 하나의 중심인 국민의당의 대표가 어제도 만났고요. 추미애 대표가 왜 혼자 이러고 다니냐.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좀 잠깐 이거 분석을 좀 하고 가야겠네요. 추미애 대표가 지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격적으로 대통령과 영수회담 갖자고 했잖아요. 예. 단 둘이서. 네. 예. 그때도 후폭풍이 컸잖아요. 결국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실은 야당은 공조를 쭉 다져가던 그런 상황에서 또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협의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대야 협상 창구처럼 돼 있는데 뭐 그렇게 또 만나든가 아니면은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더라도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만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지금 대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어제 연락하지 않고 김무성 전 대표한테만 연락해서 둘이 만납시다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이런 돌발적 행동은 과거에도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에도 예. 그 당론과 달리 전격적으로 그 당시 노동개혁 법안이었습니까? 결국은 자기 당의 의원들은 다 퇴장한 상황에서 또 전격 처리를 했던 그런 전례도 있고 추미애 대표가 이 튀는 어떤 DNA가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은 지금 대표 프리미엄을 나름대로 최대한 누려보겠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대표가 본인의 지금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어요.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 이 국민의당의 이영호 원내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단어 선택이 참 적나라한데요. 추미애 대표가 느닷없이 김무성 대표 만나서 1월 말 사퇴 요구한 것 이해 못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야당 대표들 만나서 박통 임기단축 협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영호 원내대변인의 말입니다. 탄핵을 가결시키자는 건지 어떤 복선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야권끼리 뭐 같이 생각이 교류하고 뭐 한 그런 게 아닌 모양이네요. 제대로 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예. 거죠. 다시 말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일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사실상 야당의 대표로서 예. 본인에 대한 그 강박관념,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의 상황이 계속 교착 상태에서 뭔가 풀어보겠다. 그러니까는 야권 전체의 협의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조율을 하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38석이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덩치가 크고 우리가 전체를 주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이 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아까 우리 민 원장님 말씀처럼 예. 이런 때는 스스로 나서거나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대권 주자나 또는 각 당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국정이 위기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대통령의 입장도 국가 원수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여당과의 협상에서도 서로 간에 조율해서 나서는 것들, 야당끼리도 소통 안 되는데 여당과의 협상에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협상의 기본 원칙은 내 편에 이 힘이 탄탄해야 앞장서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전체 조율 없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도리어 협상을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왜 혼자 그렇게 나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것, 이것이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좀 더 신중하게 자기를 버리고 나갈 때 정치가 풀린다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예.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과 영수회담 전격 제의했을 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그쵸. 추미애의 최순실은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 추미애 대표 저런 코치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예. 근데 아무튼 그 위태위태한 이 야권 공조가 정말 예. 다시 한번 또 위태위태해졌거든요. 오직이 이제 그 이상한 이해할 수 없었으면 원내 대변인이 저렇게 직접 발표를 했겠습니까? 예. 느닷없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 아무튼 그런데 어찌됐건 그 추미애 대표 이쪽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보였는데 예. 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주도권을 빼찍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있고.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이 주도권이 거기 뺏기고 싶지 않은 것도 더불어서 설사 이 탄핵안이 상정이 안 되고 부결이 되더라도 우리는 대선대로 나름대로 갈 수 있겠다는 나름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예. 이렇게 그 세게 이렇게 혼자 그 독자적인 쪽으로 치고 나온 게 아닌가. 그 뒤에는 추미애 대표의 저런 독자적인 행보 뒤에는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의 그 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해서요. 예. 김민석 전 의원이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람 그 김민석 전 의원이 아니고 다른 문재인 전 대표 그룹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걸로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예.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야권 그러니까요. 공조를 깨는 듯한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라라는 것이고, 거기서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분들이 야권 인사들인데, 지금 저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박근혜 퇴진보다는 마치 대선을 차기 정권을 염두에 두는 듯한, 그래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저런 행동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새 당이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지금 대선이 이미 와 있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각의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예. 노골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더 비난을 받는 거고 좀 교묘하게 속일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정말 순진해서 그런 건지 순수하신 건지 여하튼 보이다 보니까 더 비난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을 좀 소외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국에서. 그런데 이 지금 퇴진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이 좀 이해관계가 맞죠. 여기는 조금 더 늦추고 싶을 거고 시간이 예. 벌어야 되는 거고 더민주당은 빨리 되면 좋은 거고 그런 면에서는 외려 국민의당하고 새누리당이 더 뜻이 맞는데 문제는 국민의당하고 새누리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합의가 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그 더민주당이 끌려다니지는 못하니까요. 끌려다닐 수는 없으니까 숫자 때문에. 예. 하지만 새누리와 더민주당의 뭔가 얘기가 잘 맞았을 때는 국민의당은 끌려갈 수도 있는 지금 구도가 아닌가 숫자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만일 지금 예. 그 김무성 대표 전 대표랑 추미애 대표가 만나서 그 사퇴 시한을 서로 그게 의견이 합치가 됐다라고 하면 뭐 2월 말이 됐든 3월 말이 됐든 합치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뭔 얘기냐 4월 말이어야 된다 이러면서 아니면 1월 말이어야 된다라고 그런 비토를 놓고 나왔을 때 여론은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러면 국민의당 2월 3월이 적정하다고 하면은 예. 국민의당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 뭐 그런 걸 노린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둘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그 결정권을 국회로 넘겼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박 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야가 있다, 국회에는. 의견 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힘들다. 그걸 다 대통령이 알고 던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네. 있고 사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태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대통령의 특정 시기를 이야기했을 땐 또 야당의 속셈이 다르니까 논란이 벌어질 수 있으니 대통령은 예. 공을 넘긴 측면도 있는데 또 그걸 깨뚫고 넘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그걸 받은 야당이 요리를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단일 대우를 예. 형성해도 모자랄 판인데 야권이 분열을 하는 그런 모습을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네요, 자꾸.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뭐 새누리당은 정말 이 대통령의 지금 국정의 실패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신뢰를 잃었지만 그러면 야당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맡길 야당의 어떤 정치 역량, 수권 능력이 있는가를 국민들은 계속 주시해 오고 있었는데 야당은 지금까지 그걸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했을 때도 야당이 전부 속셈이 다르니까 또 대통령한테 다시 퉁치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야당은 그 할 능력이 없었다는 걸 사실은 보여준 거죠. 정치력 구제를 보여준 네. 건데 그걸 하고 나서 막상 해보니까 지금 황교안 총리 체제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야당에서 후회하는 목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우리가 총리를 사실 제대로 만들고 거국내각을 했으면 거국내각은 거국내각대로 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했을 그러니까요. 텐데 예.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당이 정말 중요한 건 국가 위기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는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예. 정치적 속셈만 지금 계속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저희가 국민의당의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여야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염두에 둔 협상이 시작된 거다라고 평을 했는데 또 국민의당이 저런 반응을 내놓는 걸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저는 됩니까?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되는 있다고 겁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세력이라는 것, 예. 정당은 결국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방식이 결국 정권을 잡아서 자신들이 정치 세력으로서 이 정책을 구현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굉장히 큰 변화의 상황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 상황을 잘 관리해서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 두 플레이어는 새누리당이 비박계와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한쪽만 빠지더라도 탄핵안이 가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의당의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비박계를 잘 설득해야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역잔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바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이 만일의 경우 빠진다면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꼬마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덩치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지분의 예. 절반을 줬던 방식으로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만 내 세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 관리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의도를 스스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노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정상화시켜서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국민들 민생 얼마나 도탄에 빠져 있고 사실상 국정은 올스톱이라고 합니다. 식물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관료 중에서 책임지고 정책 추진하고 국민을 위해 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식물 뭐 청와대 식물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정치권이 정말 비상한 마음으로 나서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그 국민의당의 반응이 나오기 전에는 박지원 대표하고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어서 이런 김무성 대표하고 모험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워낙에 이제 이게 분수령이 된 지금 회담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현역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지금 제1야당이 협상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를 가지고 협상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추미애 대표 문재인 저기 민주당 이쪽에서는 개헌 없이 조기 대선을 한번 가보려고 하면서 그 어떤 그 협상용으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친박이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은 그 탄핵도 안 할 수 있다는 게 탄핵 없이 개헌 없이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아무튼 박지원 국민의당과 협상 그 사전 조율 없이 바로 이 퇴진 시기에 협상에 나와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야권 공조를 깬 거죠, 이건. 네. 앞으로 국민의당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뭐 예. 짧게만. 예. 지금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임기는 내일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김동철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그렇네요.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추미애 대표가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권을 키워주신 셈이 됐고 오늘 오늘 안 된다 딱 거절하셨잖아요. 김동철 의원은 대통령의 11월 29일 담화가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퇴진 결정을 했으니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는 협상론자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당 발언권은 훨씬 세져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은 개헌론자가 더 많고 그다음에 내년 1월 말 그래서 3월 대선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또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새누리당 비주류와 함께.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이 수싸움이 또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 원장님, 그러니까는 박 대통령이 참 가진 능력 중에 저희가 눈꼽아 봤던 게 위기에 참 수를 잘 들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역시나 국회에다 공을 던지니까는 야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추미애 대표의 돌발 발언까지 더해지니까는 더 흔들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걸 의도했든 의도하지 네. 않았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3차 회담에 던진 이 효과가 단단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말 고수다. 야권이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다시 생각나는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내공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정말 9단을 넘는 10단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주둔한 게 아닙니다. 근데 퇴진 시기를 놓고 끝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수가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어쨌든 그 국민의당에서 그 마지막 부분이요. 어떤 복선이 도대체 민주당에게는 복선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 말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